기출문제의 1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신 다음에 시트를 추가하셔서요. 아래쪽에 새 시트 클릭하신 다음 그다음 또 한 번 클릭하셔서 3개의 시트 만드시고요. 첫 번째는 제1작업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제2작업 입력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3개 시트를 동시에 선택해서 열 너비를 1로 지정하기 위해서 제3작업이나 1작업이나 어느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시트 선택 한번 클릭하신 다음 열머리글 A를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를 선택하시고 너비의 값을 1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3개 시트가 동시에 선택된 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처음에 시작하셨던 시트가 아닌 다른 시트, 제2작업을 클릭하신다던가, 제1작업을 클릭하신다 하셔서, 시트 그룹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실습하실 내용은 이제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시험 장소에서는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으로 저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셔서 저장하기 또는 이쪽에 저장 도구 클릭하셔서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데이터를 입력해서 저장된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 저장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험 장소에 가셔서 찾아보기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시험 장소 안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ITQ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ITQ라는 시험 장소에 가면 ITQ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이 수험번호 8자리 숫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성함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다 하셨다면 이제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건에 있는 내용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거를 저는 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입력할 때 견적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견적 금액 단위원은 2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금액 입력하시고 Alt 엔터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 누르시면 한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 동호수도 마찬가지로 입주 다음에서 Alt 엔터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엔터 누르시면 한 셀에 2줄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이제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을 다 하신 다음 또는 입력하시기 전에 먼저 글꼴 서식을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열머리글 A와 1행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글꼴이 문제에서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 크기는 11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굴림 글꼴로 바꾸시면 행의 높이가 좀 좁아지시잖아요.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는 제목을 넣을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지정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좀 보면 행 높이가 24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4 정도 지정하고요. 4행부터 14행까지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에 가서 행 높이를 22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임의로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4행은 한 셀에 2줄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4와 5 경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행의 높이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굴림의 11포인트 작업하셨고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범위 정하신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숫자에 대해서만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선택, 다음 오른쪽 맞춤 하십니다. 또한 숫자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셨고 그 다음 입력하신 다음에 테두리 작업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데이터를 전부 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서 글꼴의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홈의 글꼴에 가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면 바깥쪽에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최소 작업 인원은 범위 정하셔서 P13부터 D13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셀 병합할 영역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시면 동시에 같은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자,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 다시 한번 안쪽에 계약 코드부터 그 다음 최소 작업 인원 위쪽까지만 범위 정합니다. P5부터 J12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각선 한번 볼까요? F13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요. 대각선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열 너비는 여러분이 입력하시면서 적당한 열 너비, 뭐 입주자, 이사 형태, 뭐 계약 코드 여러분이 보셔서 적당하게 그 열 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제목입니다.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을 클릭하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제목이 있는 P1부터 G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글꼴 먼저 입력하셔도 되고 서식을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굴림이라고 쓰셔도 돼요. 굴림이라고 위쪽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크롤 막대를 이용해서 굴림 글꼴 찾으시면 되고 크기는 24라고 되어 있고요.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체육의 색깔은 노랑,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입니다. 텍스트가 깜빡깜빡 하는데 우선 일단 입력을 할까요? 입주자, 박람회, 이사, 계약,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맞춤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글자들이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잖아요. 가로 가운데 또 위아래에서 가운데 그래서 세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문제에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지시사항에 맞게 가운데 맞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제란을 만드실 때 오른쪽에다가 만드시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열 너비나 좀 조절이 되잖아요. 행의 높이가. 그래서 아예 데이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는 L16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16부터 57셀까지 선택하시고 홈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합니다. 그 다음 확인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L16부터 L17까지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확 입력하시고 Alt 엔터 인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담당 대리 과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글자들은 가운데 맞춤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요. 열 너비 조절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행 높이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열 너비와 행 높이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문제에서 정확하게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결제란을 다 만드셨다면 이제는 범위를 지정하셔서요. 문제에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복사를 한번 하신 다음에 붙여넣고자 한 자리 H1셀을 선택하셔서 붙여넣기에 기타 옵션에 그림을 선택하셔서 그림으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열 너비 조절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결제란 보일 수 있도록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머리글이나 열머리글을 선택하셔서 열머리글 전 선택을 했네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결제란이 삭제가 되지만 우리는 그림으로 붙여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문제에서 B4부터 J4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4, I14를 선택합니다. 채우기 색깔을 문제에서 주황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색에서 주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해서 H14에다가 C5부터 C12 영역의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H14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 선택하실 건데요. 제 화면이 좀 작아져서 여러분이 좀 작게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창에서 목록을 이용해서 목록은 C5부터 C12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목록을 통해서 이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5부터 E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셔서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샵샵 0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명자를 쓰셔도 되고요. 그냥 또는 0명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샵명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0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F5부터 F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상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견적 금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제1작업에서 문제에 제시된 조건, 서식 작업하는 내용을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제1작업의 240점 중에 점수가 높게 차지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입주 동호수, 계약 코드의 마지막 7개의 글자를 구하시오. 7개의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제시된 함수를 그냥 입력합니다. 라이트 함수 입력할까요? RIGHT 더블 클릭하시면 라이트 함수와 가로까지 입력되고요. 계약 코드에 가서 쉼표 뒤에서부터 몇 글자? 7글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7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몇 동 몇 호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테두리 라인이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복사하고 나서요. 자동 채우기 옵션을 이용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테두리 선이 그대로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고 제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작업 인원이 4 이상이면서 견적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AND 함수를 문제에서 조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작업 인원이 4 이상 크거나 같다 4라고 넣으시고요. 쉼표 견적 금액을 선택하신 다음 200만 원 이하 작거나 같다 2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이 조건 두 개 다 만족하는데요 라고 true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폴스가 나오는 곳은 얘는 4 이상은 맞는데 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서 안 됐나 봐요. 얘는 4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false가 나왔습니다. AND 함수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만 true가 표시가 됩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지금 조건에 true가 나온 곳에다가는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셔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별표 입력합니다. 다음 그 외 false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공백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다음 4번입니다. 작업 인원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요. min 함수 입력해 볼까요? min 더블 클릭. 작업 인원 E5부터 E12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너무 쉬운 문제네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포장이사 견적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문제에서 average if란 함수가 사실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average if란 함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sum if와 count if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포장 이사에 해당한 견적 금액의 합계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sum if라고 입력하신 다음 이사 형태에 가서 D5부터 D12에 가서요. 혹시 포장 이사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같은 행에 있는 견적 금액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드래그만 하시면 견적 금액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현재는 합계가 구해져 있어요. 포장 이사의 견적 금액의 합계가 구해져 있는데 합계에다가 나누기 슬래시 포장 이사가 몇 건이었는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요. 나누기 4를 하기 위해서 4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count if를 이용해서 count if 그 다음 더블 클릭하신 다음 조건은 이사 형태에 가서 쉼표 범위에 가서 이사 형태고요. 조건은 포장 이사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사 형태에 가서 포장 이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작성하시면 몇 건이 있는지 구해질 거고요. 그것으로 나눠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에 숫자이기 때문에 셀 서식에 가셔서요. 우리는 숫자 다음 오른쪽 맞춤 해주시고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고 홈에 가셔서 오른쪽 맞춤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번째 문제입니다. 5번째 포장이사 예약 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사 조건은 디카운트에다가 A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문자에서도 개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포장이사 계약 건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제2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디카운트가 있고 디카운트 A가 있어요. 얘는 꼭 숫자가 입력된 열을 지정하셔야 되고 얘는 숫자든 문자든 비어있지만 않으면 데이터를 가져다가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디카운트 A 입력하신 다음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포함해서 내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아닌 실제 처음에 입력하셨던 만큼 B4부터 H12까지 선택하고 쉼표. 두 번째 우리는 포장이사가 몇 건인지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필드명을 이사 형태가 있는 이사 형태 또는 뭐 D4 또는 몇 번째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쉼표 조건이 이사 형태가 포장 이사가 몇 건인지 구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넣으실 때는 꼭 제목과 조건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포장 이사 형태가 포장 이사라고 범위 정하신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요. 문제에서 구한 값 뒤에다가 건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M% 연산자 입력하셔서요. 문자 처리하셔서 몇 건입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장이사 예약 건수 구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6번 사은품입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입주자에 대한 사은품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 VLOOKUP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VL까지만 입력하시면 VLOOKUP이 보이실 거고요. 첫 번째 VLOOKUP은 lookup value,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H14의 값을 가지고 쉼표 어디에 가서 이 H14에 있는 이름이 첫 번째로 범위가 지정될 수 있게끔 드래그 하시고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사은품을 가져올 거니까 사은품까지 가십니다. 다음 쉼표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 첫 번째 열에 가서 김천호라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가서 사은품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폴스를 더블 클릭하거나 숫자를 직접 0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김천호는 새집 중후군 그 다음 이종로 선택할 때마다 이제 사은품의 내용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 6문항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7번째,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작업 인원이 6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행 전체니까 제목을 뺀 데이터만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그 다음 조건부 서식 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실 거니까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수식은 항상 등호로 시작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작업 인원이 있는 첫 번째 이 5셀을 선택하면 $2,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5, 26, 27, 28, 2열에 있지만 5, 6, 7, 8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5 앞에 있는 달러를 직접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6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작업 인원이 6 이상인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했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파랑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6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에는 굵게 파랑색으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1작업 문제가 240점입니다. 여러분이 ITQ 시험이 200점 이상이면 합격은 하죠. 네, C등급이고요. 이제 240점을 작성했다면 좀 더 점수를 높여서 300점이 되면 B등급이 되죠. 그래서 제2작업을 좀 완성해서 B등급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고 되어 있고요. 제1작업에 B4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복사합니다. 홈에 가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그 다음 이 작업을 클릭하셔서 B2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붙여넣으시면 이렇게 열 너비가 좁아져서 표준 표시가 되어 있는 열 너비에 맞춰서 내용이 샵샵샵 표시가 됩니다. 물론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 조절할 수 있고요. 아까 복사하셨던 내용에서 다시 한번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복사한 내용 중에 열 너비만 좀 복사하고 싶은데요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제1작업에서 작업하셨던 열 너비를 그대로 유지해서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먼저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 열 너비를 직접 조절하실 수 있고 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셔서 열 너비를 선택하시면 너비가 자동으로 제1작업과 같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사 붙여넣기가 되셨다면 B11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다음 견적 금액 가로 열고 단위 원의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H11셀에다가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는 average 함수 이용하셔서요. average 범위는 견적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F3부터 F10까지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견적 금액에 대한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테두리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 정하셔서 홈에서 글꼴에 테두리 도구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굵은 상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범위 정하셔서 테두리 한 번만 지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조금 전에 견적 금액 전체 평균이 구해졌는데요. 이 금액이 210만 원이 되려면 목표값을 정합니다.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을 찾기 눌러서 정하겠습니다. H11셀의 값이 210만 원 입력하시고요. 이 값이 되려면 문제에서 김천호의 견적 금액 그러면 F3이 얼마면 210만 원이 될까요? 라고 값을 바꿀 셀은 F3셀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값을 찾았다고 표시가 되고요. 저희는 확인만 누르시면 결과에 210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 견적 금액이 앞에서 보시면 170만 원이었는데 165만 원으로 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급 필터입니다.
조금 전에 복사해 오셨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사 형태가 지방 이사이고 저는 두 개를 이사 형태와 지방 이사를 컨트롤 C 눌러서 문제에 제시된 조건 위치 B14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작업 인원이 6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합니다. 그다음 뭐뭐 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합니다. 만약에 뭐뭐이면서 라고 하면 같이 나란히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면서입니다. 이렇게 옆에다 작성하는 건 뭐뭐이면서 둘 다 만족하는 거고요. 하나만 만족해야 된다 하시면 행을 다르게 해서 뭐뭐이거나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6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조건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B18셀에다가 데이터를 복사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범위를 지정하시거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밑에 있는 전체 평균은 고급 필터 할 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코드부터 예정 물량까지만 선택하시고 조건 범위 내가 작성한 거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B18셀입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80점까지 해결하셨네요. 이제 점수 B등급은 넘겼습니다. 이제 A등급을 향해서 400점 이상이면 A등급입니다. 제3작업까지만 하시면 A등급이 되겠죠. 근데 혹시나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4작업까지 완벽하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제3작업에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해서 B4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제3작업에 B2셀에다가 컨트롤 V.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열 너비 한번 선택해 주시면 열 너비 조절이 됩니다. 이제는 정렬 및 부분합입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셨고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이사 형태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오름차순하면 일반 이사가 먼저 오는데 제시된 그림은 포장 이사가 먼저 와 있습니다. 텍스트 내림차순 클릭합니다. 다음은 내림차순 정렬하셨다면 데이터에 가서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이사 형태가 그룹할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는 입주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입주자만 선택하고 다른 거 선택된 거는 해제하시고 확인. 다시 부분합을 한 번 더 작성하실 거니까 부분합 클릭. 두 번째는 견적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선택하시고 입주자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견적 금액 단위원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값으로 바꾸시면 체크가 되어 있으면 개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꼭 해제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개수와 평균값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윤곽 기호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1, 2, 3, 4의 윤곽 기호를 지우기 위해서 데이터의 윤곽선에 가셔서 그룹 해제에 가시면 윤곽 지우기 하시면 왼쪽에 있는 1, 2, 3, 4 윤곽 기호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상황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혹시나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수정하실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A등급입니다. 근데 혹시나 오타가 있거나 저는 함수가 좀 어려운 게 한두 개 있어요 라고 하시면 그래프까지 꼭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제1작업 갑니다. 차트의 데이터의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을 봅니다. 포장 및 일반 이사 계약 현황. 그럼 이사 형태에 가서 눈으로 포장 이사와 일반 이사를 찾을 거고요. 여기 이 이사 형태가 범위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시된 그림을 보면 견적 금액과 그 다음 작업 인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한 계약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장이사 계약 코드에 포장이사, 일반이사, 포장이사까지네요. 그럼 또 연속되니까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작업 인원, 그 다음에 견적 금액 다시 포장이사, 일반이사니까 포장이사, 일반이사에 해당한 데이터를 계약 코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숫자 데이터 선택하고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계약 코드 선택하고 오른쪽 가셔서 작업 인원, 견적 금액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우리는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세로 막대형의 2차원의 문근 세로 막대형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이렇게 세로 막대가 만들어져 있고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을 클릭하셔서 새 시트로 제4작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제4작업은 제1작업 앞에 만들어져 있네요. 드래그 하셔서 제3작업 뒤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만들자마자 이제 4번 레이아웃입니다. 빠른 레이아웃에 가셔서 문제 레이아웃 3번 클릭합니다.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에서 스타일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14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입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라고 되어 있고 크기가 11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포인트 하셨고요. 채우기 효과.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 가셔서 질감에 문제에서 분홍 박엽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림 영역은 실제 막대가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 문제에서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번 영역 서식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셔갖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기존 차트 제목이란 글자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포장 및 일반 이사 계약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신 제목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 홈에서 글꼴이 굴림의 크기가 20 굵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만 20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 가셔서 스타일 가시면 안 돼요.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배경 1번 그 다음에 윤곽선에 가셔서 검정 색깔 또는 자동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바깥쪽 테두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차트 제목 서식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작업 영역 계열의 차트 종류를 작업 영역이면 이 작은 막대인데 선택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2016에선 어떤 막대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요.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이란 창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작업 인원에 대해서 문근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조축으로 꺾은 선형으로 몇 명인지를 표시하겠다라고 차트 종류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표식을 꺾은 선형에 있는 표식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가셔서요. 이 표식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열 옵션에서 첫 번째 채우기처럼 되어 있는 도구,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하시고 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식 옵션에 오셔서 기본 제공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이 아니라 내가 제공된 걸 사용하겠습니다.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기 10.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레이블 값은 막대 중에 견적 금액 중에 두 번째 막대 하나의 값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를 클릭한 다음 다시 한번 하나의 막대 요소만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막대 위쪽에 표시가 되고 물론 수정하는 거는 이제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눈금선입니다. 눈금선 선택하시고요. 눈금선은 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오셔서 선에 가시면 대시 종류에 가셔서요. 파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0부터 300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 화면이 작으니까 잠깐 닫을게요. 오른쪽은 0부터 2명, 4명, 6명, 8명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보조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시면 오른쪽에 최소는 0부터 시작하고요. 최대가 8까지 표시하되 주 단위는 0 다음에 2까지 2, 4, 6, 8이니까 단위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이제 값이 단위가 2로 바뀌어 있고요. 그럼 축에 대한 작업은 하셨고요. 범례입니다. 아래쪽 견적금액 단위원이 현재 제 작성한 그림에서는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제시된 그림은 한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작업 인원 선택하신 다음 편집 작업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두 번째 견적 금액 선택하시고 편집 견적 금액 가로 열고 단위 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제 법내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변경을 통해서 법내명의 형식 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형입니다. 타원형 설명선을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 가셔서 설명선에 가시면 세 번째 타원형 설명선을 찾을 수 있고요. 맨 마지막 쪽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모양 조절점을 이용해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좀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입주자 대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한 텍스트가 가운데가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안쪽의 색깔이 흰색으로 채워져 흰색 투명한 색으로 할까요? 채우기 없음. 글자 색깔 검정 색깔. 뭐 흰색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흰색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만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투명이라고 하면 투명은 안 되겠네요. 투명이라고 하면 이게 눈금선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제시된 그림에 눈금선이 표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배경 흰색 배경 1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뭐 글꼴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1회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